어두운 작업실 한가운데 쇠조각들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새벽 공기를 가른다. 구텐베르크는 마침내 금속 활자를 하나하나 조립하며 눈빛 속에 세상을 뒤집을 확신을 숨기지 못한다. 기계의 손잡이를 처음으로 힘껏 내리누르는 순간 거대한 나무 프레짐이 묵직한 울림으로 떨린다. 그리고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힌 첫 문장,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지식의 폭발이었다. 그 한 장의 인쇄물은 곧 유럽을 뒤흔들고 진리를 독점하던 세계의 질서를 붕괴시키기 시작했다. 이 순간 구텐베르크의 손끝에서 인류 최초의 정보혁명이 불길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손으로 한자 한자 베껴 쓰던 시대에 지식은 특권층만의 전유물이었고 계급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남자의 혁명적 발명이 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세계사를 완전히 재편한 폭발적인 변화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 하나를 만든 이 신비로운 천재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책은 인류 문명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지식의 대중화, 그 시작점에는 구텐베르크가 있었습니다. 그는 1400년대 독일 마인츠에서 태어났는데 금세공사 출신이라는 점이 그의 발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어요. 금속을 다루는 기술과 정밀함이 있었기에 활자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구텐베르크의 천재성은 단순히 금속 활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전체 인쇄 시스템을 개발한 데 있습니다. 적합한 금속 합금, 잉크 제조법, 종이에 균일하게 압력을 가하는 프레스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고안했거든요. 그가 만든 인쇄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대중화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죠. 그 이전에는 책이 수도원이나 왕실의 소유물이었다면 인쇄술 이후에는 점차 일반 시민들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쇄술 이전에는 한 권의 책을 만드는데 수개월이 걸렸는데 구텐베르크의 기술로는 하루에 수십 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책의 가격이 100분의 1로 떨어지고 생산 속도는 100배 빨라진 세상을요. 이것은 당시로서는 인터넷의 등장만큼이나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지식이 소수의 전유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뀐 거죠.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은 한 권의 책을 베끼기 위해 수년을 바쳤지만 인쇄술은 이런 노동집약적 과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구텐베르크의 대표작은 40띠줄 성경으로도 알려진 구텐베르크 성경입니다. 약 180부가 인쇄되었다고 추정되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 49부 정도만 남아 있어요. 한 권을 만드는데 약 3년이 걸렸다고 하지만 수작업으로 같은 양을 베껴 쓰려면 수십 년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 성경은 인쇄술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구텐베르크 성경 한 권의 가치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단순한 희소성 때문만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역사적 가치 때문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성경의 인쇄 품질이 너무 뛰어나서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쓴 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교하고 아름다웠던 거죠. 구텐베르크는 당시 필사본의 미적 요소를 최대한 보존하려고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인쇄된 책이 필사본만큼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는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예술적 감각도 갖춘 천재였던 것입니다. 각 페이지의 레이아웃과 디자인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이 오늘날까지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혁명적인 기술이 세계사에 미친 영향은 엄청납니다. 인쇄술의 확산으로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문맹률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에 미친 영향이 지대했는데요. 마틴 루터가 교회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주장을 담은 글이 인쇄물로 빠르게 퍼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후 그의 주장은 인쇄물을 통해 독일 전역을 넘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절대적 권위가 도전받기 시작한 것이죠.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본은 수만 부가 인쇄되어 종교의 대중화를 이끌었어요. 이전에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오직 성직자들만 읽고 해석할 수 있었지만 인쇄술 덕분에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의 독점적 권위에 근본적인 도전이었죠.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은 인쇄술이 만든 최초의 대중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터 자신도 인쇄술은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위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변화는 결국 유럽의 종교 지형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학혁명 역시 인쇄술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케플러와 같은 과학자들의 발견이 인쇄물을 통해 널리 공유되면서 지식이 축적될 수 있었거든요. 이전에는 한 학자의 연구 결과가 제자들에게만 전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인쇄술 덕분에 전 유럽의 학자들이 서로의 연구를 읽고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유럽 전역의 천문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도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새로운 물리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인쇄술 덕분이었습니다. 과학 지식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지식의 전파 속도만 바꾼 게 아니라 지식을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책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접하면서 비판적 사고가 발달했고, 이는 과학적 방법론의 발전으로 이어졌어요. 인쇄술이 없었다면 근대 과학의 탄생은 훨씬 더 늦어졌을 겁니다. 자연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과 실험, 그 결과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인쇄술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학자들 사이의 지식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협업과 경쟁이 함께 일어났고, 이는 과학적 발견의 속도를 가속화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인쇄술은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신문과 팸플릿이 등장하면서 대중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었고,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혁명 사상을 담은 인쇄물이 전국으로 퍼졌던 것처럼 인쇄물은 정치적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했죠. 생각해보면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지식의 대중화였을 겁니다. 권력은 정보의 독점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인쇄술이 이러한 독점 구조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이죠. 대중이 정치적 지식과 사상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절대왕정의 신성한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독립 역시 인쇄술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토마스 페인의 상식이라는 팸플릿은 몇 달 만에 10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미국인들의 독립의식을 불러일으켰어요. 당시 미국 인구가 250만 명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영향력이었죠. 인쇄물은 분산된 식민지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이 인쇄업자였다는 점도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들은 인쇄의 힘을 통해 새로운 국가의 비전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인쇄되어 배포된 것도 새로운 국가의 이념을 공유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인쇄술은 국가 정체성과 언어 표준화에 기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인쇄된 책을 통해 표준 영어가 확립되었고, 이는 국가적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각 지역마다 달랐던 방언이 서서히 통일된 문어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던 거죠. 언어의 표준화는 국가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인쇄된 책을 통해 표준화된 언어가 보급되면서 국가적 일체감이 강화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민족 국가들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문학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인쇄술 이전에는 문학 작품이 주로 귀족이나 성직자를 위해 쓰였지만, 인쇄술 이후에는 더 넓은 독자층을 위한 작품이 등장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도,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유럽 최초의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인쇄술 덕분이었죠. 문학은 더 이상 특권층의 취미가 아닌 대중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인쇄 문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널리 읽힐 것을 전제로 쓰여진 장편 이야기는 인쇄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학 형식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등장한 후 불과 50년 만에 유럽 전역에 1000여 개의 인쇄소가 설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약 1000만 권의 책이 인쇄되었다고 추정되는데, 이는 그 전 1000년 동안 손으로 베껴 쓴 책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어요. 정보혁명의 속도와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인쇄술은 베니스, 파리, 런던, 쾰른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퍼져나갔고, 각 도시마다 독특한 인쇄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인쇄소는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의 중심지가 되었고, 도시의 지적 생활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인쇄술의 확산은 유럽의 상업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새로운 직업과 산업이 생겨났고, 출판업과 서점은 도시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책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죠. 또한 책을 통해 상업 지식이 공유되면서 무역과 금융 시스템도 발전했습니다.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된 셈이죠. 16세기에 출판된 수학과 회계 교재들은 상인들이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항해와 지도 제작에 관한 책들은 유럽의 해외 탐험과 무역 확장에 기여했습니다. 인쇄술은 경제 활동을 위한 지식 기반을 확장시킨 것입니다. 교육 시스템도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인쇄된 책은 학교와 대학에서 표준화된 교육을 가능하게 했어요. 이전에는 교수의 구두 강의에 전적으로 의존했지만, 인쇄술 이후에는 학생들이 직접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죠.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리터러시 문해력의 확대는 현대 교육의 토대가 되었어요. 유럽의 대학들은 인쇄된 교재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재편했고, 이는 학문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촉진했습니다. 중세의 구술 중심 교육에서 텍스트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은 학습 방식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역사를 바꾼 이 천재는 생전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사업가로서는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투자자였던 요한 푸스트와의 법정 분쟁에서 패해
자신의 인쇄소와 장비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역사를 바꾼 위대한 발명가가 가난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구텐베르크가 마인츠 대주교로부터 연금을 받으며 말년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의 발명이 가져온 엄청난 변화에 비하면 초라한 대우였습니다. 이런 비극적 결말은 많은 혁신가들이 경험한 것과 비슷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천재성과 그것을 비즈니스로 성공시키는 능력은 다른 문제니까요. 구텐베르크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았지만 그의 발명으로 진정한 부를 축적한 사람은 그의 투자자와 다른 인쇄업자들이었죠. 혁신의 열매를 혁신가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역사에서 자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니콜라 테슬라나 찰스 바베지 같은 발명가들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습니다. 아이디어와 비전은 있었지만 상업적 성공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이죠. 구텐베르크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혁명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정보의 생산과 소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처럼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도 당시 사회를 완전히 뒤흔들었죠. 차이점이 있다면 인쇄술은 500년 이상 지속된 반면 우리의 디지털 혁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인쇄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 구텐베르크가 시작한 정보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텐베르크 이후 두 번째로 큰 미디어 혁명의 한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의 정보를 즉시 접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구텐베르크가 시작한 정보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 중 한 명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비록 생전에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역사는 결국 그의 위대함을 증명했습니다. 인류 문명의 진정한 영웅, 바로 구텐베르크입니다. 그의 발명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로 책을 읽더라도 그 근본에는 구텐베르크의 혁명이 자리 잡고 있죠. 우리가 누리는 지식과 정보의 자유, 그 모든 것의 시작점에 구텐베르크가 있습니다. 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위대한 유산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